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날짜는 2019년 5월 17일입니다. 금요일이죠.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걸쳐서 부동산 현재 흐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3기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가장 타격을 받는 지역이 제가 어디라고 했었나요? 물론 뭐 저도 잘 모르지만 그냥 간단한 간단한 수요 공급 원칙 하에서 그냥 분석해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3기 신도시가 제가 보기에는 그 일산하고 남양주가 가장 타격이 크다. 심지어는 남양주에서 그 옆에 있는 하남까지 영향이 미칠 것이다. 하남은 지금 뭐 강동구에 계속 공급되고 있는 재건축 물량 압박도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으로 뭐 송파 쪽에 지금 재건축 물량이 많이 쏟아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피해는 하남이 보고 있죠. 하남에 잠깐 나갔던 그 이주민들이 재건축 하려면 그 아파트를 비워줘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물론 강남 일대로 이사 가신 분도 있지만 상당수가 하남으로 빠지셨어요. 그래서 재건축이 준공이 되면 다시 서울로 복귀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남이 부동산이 영향을 받았고, 근데 남양주 그 근방 쪽에 물론 하남하고 위치적으로는 뭐 많이 다르긴 하지만 진것, 별내, 뭐 진접, 그다음에 뭐 다산, 뭐 여러 가지 신도시가 뭐 건설되다 보니까 많이 하남시에서도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양주하고 일산이 3기 신도시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오늘 그 보도에서도 이 3기 신도시 여파가 일산에까지 미친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하고 있죠. 이런 게 상식입니다. 예, 김현미 장관 지역구가 일산 서구예요. 일산 지역인데 일산 근방에다가 3기 신도시를 건설한다. 이게 우회라는 거죠. 대부분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국회의원 뽑아줄 때는 자기 지역 뭐 잘 키워달라 이런 차원에서 지지를 했을 텐데, 일산동이 있고 고양도 있지만 뭐 같은 경기도 서북부지만 일산하고 또 고양은 또 다른 이치죠. 고양은 계속 뜨고 있는 도시고 일산 서구는 일기 신도시로서 망해가고 있는 구옥 아파트들이 즐비한 재건축이 될지 안 될지도 불명확한 그런 도시가 돼가고 있죠. 만약 이 3기 신도시가 건설되면 일산 신도시에 사셨던 분들이 많이 이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기 때문에 공동화 현상도 있을 수 있다. 물론 GTX가 뭐 킨텍스 부근에 설치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일산 그 중심가를 관통하는 것도 아니고 일산 호수 그쪽에 붙어있는 사이드 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GTX 영향을 얼마나 받을까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킨텍스 주변에다가 주상복합 건물을 초고층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거기에 또다시 공급이 또 증가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산 서구가 김현미 장관인데 계속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집값이 원래 낮은데 신도시라는 폭탄이 또 오면서 공급 압박을 받고 있다. 인천도 영향을 받아서 하락하고 있다. 일산과 인천 등 3기 신도시 인접 지역 아파트 값이 낙폭을 키워가고 있다. 쭉 보시면 일산 서구 떨어지고 일산 서구 떨어지고 일산 동구는 어떤 상태냐? 장항, 마두, 백석, 식사동. 여기도 오히려 일산 서구보다 더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근데 식사동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비교적 새 아파트들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같이 뭐 상승 효과를 일으킬지 아니면 그 큰 주택 지구를 형성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냅두고서라도 공급 물량 압박이 크다는 거죠. 반면에 뭐 부천에도 신도시가 들어서는데 워낙 이 부천 지역에는 공장도 많고 인천 쪽, 계양구 쪽 그쪽에 뭐 구옥 아파트들이 너무 많죠. 부천 지역도 거기는 전통적으로 공급량이 적었다. 그래서 그리고 부천 쪽에서는 공급량이 3기 신도시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공급량이 얼마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락폭 커진 일산 및 인천 아파트 가격.
일산 서구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동구도 하락하고 있고, 인천 서구도 하락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일산의 그 공인중개사의 발언을 빌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아파트 일반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공시가격도 떨어지면서, 공시가격을 발표했었죠. 한 달 전에 정부가. 한 달 됐나요? 서울 지역은 폭등한 부동산 가격을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러고, 여기는 반대로 공시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공시가격이 떨어지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만큼 부동산 시세, 현재 실거래가도 떨어졌다는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도 떨어질 것이고,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없이는 전세 세입자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만약에 3기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집을 팔고 이사를 고민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런 분위기가 감지된 것도 아니고 그런 확실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직 3기 신도시가 건설되려면 무려 5년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반응을 하죠. 점점점 5년 막 실제적으로 3기 신도시에 뭐 청약을 받는다든가 분양 신청에 돌입을 하게 되면 그 낙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먼저 선수를 치고 집을 팔고 떠나시는 분들은 오히려 감각이 있는 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뭐 밑에 보면 아시겠지만 고향 창릉지구에 이렇게 도면이 유출됐다고 하면서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일산에 계신 분들이 데모를 하면서 취소의 근거가 됐다. 봐라, 저번에 그 국회의원 유출 때문에 일부 지역은 취소가 됐죠. 그거와 마찬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출이 도면이 유출이 됐다. 이것은 투기꾼들을 위한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저번처럼 이번 3기 신도시도 유출이 됐으니까 취소해달라.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국토부에서는 뭐 유출이 있긴 했지만 뭐 일부분이 뭐 40%, 50% 정도만 중첩을 하고 완벽하게 일치한 것은 아니다 하면서 이미 지정한 이 신도시 발표를 물을 뜻이 없다. 그러나 반면에 일산 주민들은 철회를 해달라. 이것은 비밀 유출이 됐고 투기 세력들이 봐라. 토지 매매 거래가 얼마나 증가를 했냐. 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신도시 지정을 노리고 투기가 일어났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토지 거래가 급증을 했다. 이렇게 해줘. 보면 화전동 130건에서 2016년 지난해가 230건이고 2016년 17년에는 88건 74건에 불과했다. 국토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저는 제일 부럽습니다. 이런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미리 땅을 사놓으면 거의 10배 차이 걷는 것은 순식간이죠. 자, 그 다음에 뭐 기타 소식으로요. 이런 뭐 일단 지도를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면 경기가. 그런데 쭉 보면은 이 먹물색으로 칠해진 부분하고 한 60-70%가 겹쳐 있죠. 지금 유출된 것은 이 실선으로 그어진 유출 도면 경계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실제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이 먹물로 칠해진 부분이에요. 창릉 신도시가. 그러니까 이 유출 도면 경계로 이 선 그어진 부분은 일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취소해달라 이거예요. 위치를 잠깐 보면요. 저번에도 봤지만 여기 화전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전역, 서부선 연장선인데 이 세전역에서 고양 시청까지 연결을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연신내역하고도 가깝네요. 상당히. GTX-A가 들어서고 여기 삼성역이 있고요. 화전역이 이 창릉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낯선 역인데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되는 역으로 등장을 했죠. 자, 그렇습니다. 현재 분위기가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일산 아파트값하고 인천 서구 서부지역 인천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뉴스입니다. 네. 그리고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과천이 지금 뭐 과천 뭐 산업단지가 하나 들어가죠.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서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폭등을 했었죠. 지난해 뭐 과천 센트럴 스위트, 브루저 서밋, 위버필드, 센트레빌 3천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분양을 했었는데 드디어 과천 자이가 평당 3천만 원을 넘었다 이런 소식이 있었네요. 그리고 일반 상식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내 집 가진 비율, 자가 소유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예, 공식 통계는 60%를 넘었다. 자가 점유율이 57.7%다. 지난해 내 집을 보유한 국민 비중이 전체의 60%를 넘었다. 자가를 가진 사람 중에 내 집을 새로 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57.7%는 자가 중에서도 실거주한 사람, 내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57.7이고 실제로 자기 집을 등기를 치고 있는 사람들, 굳이 뭐 자기 지분이라고 해서 자기가 살 필요는 없잖아요. 60%를 넘었다. 이런 소식이네요. 그러나 서울은 자가 소유율이 48%, 50%가 안 되는 걸로 돼 있죠.
경기도 도시철도망 화려하다. 이렇게 교통대책이 강구되고 편리해지는 거 아니냐. 자,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는 걸까요?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절대 이사 가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이사를 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트램 타고 출퇴근하면 좋죠. 그런데 이 서울 GTX A부터 쭉 이렇게 광역교통망이 있고 그 밑에까지 쭉 확장돼 있죠. 자, 저는 원치 않습니다. 이 노란색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벗어난다면 여기는 괜찮겠죠. 서울로 가까우니까 송내 부천선을 트램으로 한다. 또 가까운데 8호선 판교 연장, 성남 1호선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뭐 여기에 산다, 여기에 산다. 저는 수원 1호선은 괜찮다고 봐요. 예, 지금 여기 GTX C 노선이 쭉 가서 금정까지만 표시가 되고 수원역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요. 수원역까지 뭐 연결이 된다면 이게 수원역이겠죠? 여기가 수원역이겠죠. 거기에 뭐 트램으로 수원역까지 연결한다면 수원역은 뭐 또 가까운 걸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이 수원 가급적이면 이 서울 주변 이쪽으로만 고려를 하시고 밑에까지 뭐 오이도까지 간다든가 여기 뭐 트램이 생긴다고 하더라 하면서 박수치면서 좋아하면 절대 안됩니다. 바보 취급받습니다. 여기가 직장이신데 불만 여기를 가시면 돼요. 그리고 전부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램이죠. 트램. 근데 딱 판교라든가 광교 이런 잘 나가는 도시들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중량전철이나 LIM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지하철이란 뜻입니다. 이 두 개는. 지도상에서는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 두 개. 8호선 판교 연장. 8호선 판교 연장. 그 다음에 성남 광교 어디 있습니까? 용인선 광교 연장. 여기가 LIM으로 건설된다고 합니다. 지하철인 것 같아요. 쭉 보시면 경제 타당성은 BC는 전부 다 0.8, 0.9, 뭐 1.0이 넘는 게 없네요. 그런데 경기도 도시철도망을 구축하는 기준점이 0.7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제가 한일타운 주변 아파트 그 대형 단지가 있죠. 한일타운이 많이 거론되는데요. 트램으로 한다고 하니까 조금 구미가 좀 당겨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히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랑 현재 그 부동산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